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녀의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 아래서 아이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토록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고통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말들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무심코 흘러내려와 나의 입에 닿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어떤 말은 따스한 온천수 같아서 우리를 치유했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우리 마음에 흉터를 남겼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강물에 그저 몸을 맡긴 채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무심결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아이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파문을 잠재울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하나로 바른 말, 즉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부드럽고 이로우며 시기에 맞는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가? 둘째, 다른 이를 해치지는 않는가? 셋째,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넷째,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공허한 말은 아닌가? 우리의 말을 이 네 가지 거울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이롭습니까? 혹시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혹은 남들 보기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를 다그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이익을 주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수많은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이 진정 아이에게 이익을 주고 사랑해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믿고 지켜봐 주는 성스러운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동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말은 지시와 평가가 됩니다. 아이는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 대상이 되고 아이의 성적은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인 너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함께 느끼고 아이의 슬픔에 공감하며 아이의 작은 성장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존중과 이해를 담은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과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다시 불교의 관점으로 가져와 본다면 결국 모든 말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의 열매가 맺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괴로운 인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괴로운 열매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작은 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은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밭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뿌리지 말아야 할 그 작은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초의 씨앗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초의 씨앗은 비교의 씨앗입니다. 옆집 영희는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 말은 아이의 밭에 나는 부족하다는 독초를 자라게 합니다. 이 독초는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속도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의 밭을 겪는지라며 불안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인 내 아이를 세상의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씨앗입니다.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물을 쏟았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은 나는 쓸모없다는 독초를 아이의 마음에 깊이 심습니다. 이 독초에 중독된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공포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인데 부모의 비난이 그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씨앗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의 짐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나는 짐이다. 나는 빚진 존재다라는 무거운 죄책감의 독초를 뿌립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며 평생을 부모의 슬픈 얼굴을 살피며 눈치 보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능성을 막는 씨앗입니다. 내 주제에 그걸 어떻게 하겠니? 안 될 거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이에게 현실의 벽을 먼저 이야기하며 던지는 이 말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꿈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독초는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정을 무시하는 씨앗입니다. 뚝 그쳐. 울긴 왜 울어? 사내 녀석이. 혹은 그런 걸로 삐치기는. 이 말은 아이에게 너의 감정은 틀렸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지 못한 아이는 감정의 밭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슬픔, 분노, 서운함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마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했던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영이를 키우는 엄마였죠. 지연 씨는 늘 조급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퇴근 후에는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준영이가 학교에서 만든 찰흙 작품이라며 로봇 하나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은 것을 본 지연 씨의 입에서는 하루의 피로와 짜증이 섞인 날카로운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숙제나 먼저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라? 그 순간 준영이의 환하게 웃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 어렸던 총기와 자부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찰흙 작품을 방으로 가져가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지연 씨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의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뿌린 걸까? 칭찬과 격려의 단비를 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째서 나는
차가운 소리만 내리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찰흙 로봇이 아니라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준영이의 찰흙 작품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어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준영이 마음을 못 봤어. 엄마 눈에는 준영이가 만든 작품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초의 씨앗 대신 지혜와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3번의 고요한 숨쉬기입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특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숨으로 내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 숨으로 내 마음의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 번째 숨으로 아이를 향한 자비심을 깨웁니다. 이 짧은 멈춤은 내 안의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이 말이 자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조급함과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 챙김 수행과도 같습니다. 내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으로 바꿔 말하기입니다. 비난과 지시는 관계의 문을 닫지만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이것도 못해 라고 비난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왜 늦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세요. 질문은 아이를 존중하고 있으며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싶다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음을 믿어주는 지혜로운 방법이며 아이를 내 삶의 조연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길입니다. 셋째, 마음의 눈으로 아이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아이의 행동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숙제를 안 하는 아이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닌 마음을 향해 말을 건넬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치유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목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이의 우주를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아이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따뜻한 햇살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이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깊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아이가 어떤 꽃이든 피워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넉넉한 하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내 아이라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녀의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 아래서 아이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토록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고통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 말들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 무심코 흘러내려와 나의 입에 닿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어떤 말은 따스한 온천수 같아서 우리를 치유했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우리 마음에 흉터를 남겼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강물에 그저 몸을 맡긴 채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무심결에 되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아이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파문을 잠재울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을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하나로 바른 말, 즉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부드럽고 이로우며 시기에 맞는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네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가? 둘째, 다른 이를 해치지는 않는가? 셋째,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넷째,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공허한 말은 아닌가? 우리의 말을 이 네 가지 거울에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이롭습니까? 혹시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혹은 남들 보기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를 다그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이익을 주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수많은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이 진정 아이에게 이익을 주고 사랑해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믿고 지켜봐 주는 성스러운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동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말은 지시와 평가가 됩니다. 아이는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 대상이 되고 아이의 성적은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인 너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함께 느끼고 아이의 슬픔에 공감하며 아이의 작은 성장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존중과 이해를 담은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과 부버의 나와 너의 관계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다시 불교의 관점으로 가져와 본다면 결국 모든 말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의 열매가 맺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괴로운 인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10년 뒤, 20년 뒤 우리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괴로운 열매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작은 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은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밭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뿌리지 말아야 할 그 작은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초의 씨앗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초의 씨앗은 비교의 씨앗입니다. 옆집 영희는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 말은 아이의 밭에 나는 부족하다는 독초를 자라게 합니다. 이 독초는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속도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타인의 밭을 겪는지라며 불안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인 내 아이를 세상에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씨앗입니다.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물을 쏟았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은 나는 쓸모없다는 독초를 아이의 마음에 깊이 심습니다. 이 독초에 중독된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공포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인데 부모의 비난이 그 배움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씨앗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의 짐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나는 짐이다. 나는 빚진 존재다라는 무거운 죄책감의 독초를 뿌립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며 평생을 부모의 슬픈 얼굴을 살피며 눈치 보는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능성을 막는 씨앗입니다. 내 주제에 그걸 어떻게 하겠니? 안 될 거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이에게 현실의 벽을 먼저 이야기하며 던지는 이 말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꿈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독초는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긋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정을 무시하는 씨앗입니다. 뚝 그쳐. 울긴 왜 울어? 사내 녀석이. 혹은 그런 걸로 삐치기는. 이 말은 아이에게 너의 감정은 틀렸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지 못한 아이는 감정의 밭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슬픔, 분노, 서운함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마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했던 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영이를 키우는 엄마였죠. 지연 씨는 늘 조급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퇴근 후에는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유독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준영이가 학교에서 만든 찰흙 작품이라며 로봇 하나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은 것을 본 지연 씨의 입에서는 하루의 피로와 짜증이 섞인 날카로운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숙제나 먼저 하지. 너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몰라? 그 순간 준영이의 환하게 웃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 어렸던 총기와 자부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깊은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찰흙 작품을 방으로 가져가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지연 씨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의 마음밭에 무슨 씨앗을 뿌린 걸까? 칭찬과 격려의 단비를 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째서 나는 차가운 소리만 내리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찰흙 로봇이 아니라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준영이의 찰흙 작품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어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준영이 마음을 못 봤어. 엄마 눈에는 준영이가 만든 작품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말을 하기 전 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독초의 씨앗 대신 지혜와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3번의 고요한 숨쉬기입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특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숨으로 내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 숨으로 내 마음의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세 번째 숨으로 아이를 향한 자비심을 깨웁니다. 이 짧은 멈춤은 내 안의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이 말이 자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조급함과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 챙김 수행과도 같습니다. 내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으로 바꿔 말하기입니다. 비난과 지시는 관계의 문을 닫지만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이것도 못해 라고 비난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왜 늦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세요. 질문은 아이를 존중하고 있으며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싶다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음을 믿어주는 지혜로운 방법이며 아이를 내 삶의 조연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길입니다. 셋째, 마음의 눈으로 아이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아이의 행동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숙제를 안 하는 아이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를 쓰는 아이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닌 마음을 향해 말을 건넬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치유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목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이의 우주를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아이의 마음 밭에 뿌려지는 따뜻한 햇살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아이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깊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아이가 어떤 꽃이든 피워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넉넉한 하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내 아이라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